예. 정면에서 한번 정면에서 예. 이쪽으로 의자를 치워야 되나 안 치워도 되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네. 예, 우리 손경식 회장님,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회장님들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디 한 곳에 모시기가 적당치 않아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경제가 유사 이래로 가장 어려웠던 한 해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도 영향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출구가 보이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다음 달쯤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전 국민 집단 면역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에 통과됐던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 법률 때문에 더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무조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에 그대로 두면 정말 형편없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했지만은 조문 하나하나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위헌적인 요소라든지 또 형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아서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법이 통과됐을 때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심리에 들어가서 많은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려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의 경제에 관한 우려나 건의도 저희들이 좀 듣고 그다음에 이 법 심의 과정에 있었던 심의 내용에 관해서 비공개 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접 입법 심의에 참여하였던 전주의 법안심사 소위원이 나중에 조문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줄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고 또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활발히 투자를 하고 할 때만 가능한 일인데 민주당과 이 정권은 그런 점에서 저희들과는 생각이 전혀 반대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은 경제에 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은 실제 하는 행동은 밖의 표현에 의하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모두 공유하고 그 목소리가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 들어갈 때 생각이나 정책을 좀 바꿀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회장입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님, 이종배 정책위 의장님,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님, 전주의 법안심사 소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저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일에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여대 야소의 어려운 정치 환경 가운데서도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입법 과정에 애써 주셨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더기로 통과된 개정법의 부작용을 우려하셔서 상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보완 입법 발의도 시작해 주셨습니다. 경제계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만 여기에 덧붙여 추후에는 근본에 통과된 여러 가지 기업 부담 법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더 살펴봐 주시고 추가적인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완 입법의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도 1년 정도 유예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장 회사에 대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 회사의 주주 제한 시의 특례 규정을 같이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내부 거래 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 거래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고 경영자 측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자 측의 의견도 존중하여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며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회의 또한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경영 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역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고용 위기를 극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만큼은 여야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논의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어려운 국회 여건에 변화가 없겠지만 국민의 힘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입법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인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단체장들을 초청해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배 정책위장님,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전주혜 의원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 송경식 회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노동계와 이 경제계 소위 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런 입법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우려와 기업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사실 저도 많은 중소기업들로부터 그 하소연 내지는 그 이런저런 이 경제단체들이 노력을 해달라는 사항에 열심히 거의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국회도 몇 번 오고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노력도 해보고 뭐 다 했는데 결과는 지금과 같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닌 쪽으로 결과가 나서 정말 그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시행을 다행히 1년 후부터 한다고 그러고 50인 미만은 3년 동안 그 유예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뭔가 그 기업인들이 그나마 좀 기업할 수 있는 원활하게 기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민의힘께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직무대행 김윤영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안에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제곱미터 미만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써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의 통과로 대소기업들의 경영 이익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일원으로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번 일로 국회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처벌법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저희 건설산업 분야인데 사실은 이 건설산업 분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 건의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 산업은 근로자들이 대개 보면 같은 일을 반복 시스템화돼서 하는 게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자연에 노출된 대로 그날 그 조건에 맞게 또 똑같은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을 하는 이런 굉장히 안전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 사실 이 중대재해법은 좀 특별히 그 부분을 헤아려서 우리 5만 회원사 중에 거의 70%는 고용 인원이 10명, 20명 정도 되는 이런 아주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사실은 좀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도 현장이 전국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현장을 대표가 무슨 수로 거기에 5개, 6개 넘는 그런 지방에 있는 현장을 중앙에 앉아서 그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을 만든 사람들이 조금 한번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런 법을.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런 건설업 쪽의 특성을 좀 반영하는 그런 쪽이 보완이 좀 많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신 중소기업협회 수경찬입니다. 저희 업계는 뭐 건설업하고 전통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는 중기업의 모임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여야 합의해서 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되거나 할 수 있다. 합의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과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업계들은 이제 뭐 사실 이런 것들이 기업을 억제하는 법들이 결국은 사고역을 잃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상공인 5인 이하의 면제를 했다 그러지만 기업을 5인 이하 기업으로 쪼개거나 10명 되는 9명 되는 기업을
5인 이하로 쪼개거나 그렇지 않으면 50인 이하 기업을 하기 위해서 49인으로 기업을 쪼갭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을 혁신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결국 인원도 늘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입니다. 유예기간 1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더 힘을 합쳐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합의됐던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이따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당 대표 원내대표가 1월 8일까지는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자기들 숫자만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법 체계를 제대로 못 갖춘 법이지만은 그냥 우리는 반대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러나 조문 하나라도 좀 완화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 고민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심의한 것 가지고 이제 합의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하면 입법이 안 될 조항도 많고 문제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02석밖에 안 되고 저쪽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이미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그것이지 저희들이 합의하고 된 건 아니라는 점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계속 펼친 경제 정책이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21대 들어서 거대 여당은 그 숫자를 밀어붙이면서 입법에 독주했고 또 때로는 자기들만이 이렇게 법을 만드는 그런 입법 독재를 강행함으로써 경영하기가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재해 처벌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 많으시겠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필요한 사항 보완 입법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잘 경청해서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